네, 안녕하십니까. 박수경제TV 출발! 당신의 재상 전략의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저는 기본 앤 칼리로 활동하고 있고요. 기본 앤 칼리로 제가 이제 활동한 지 좀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자주 뵈서, 상당히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이제 12월 27일, 이게 12월 27일면요. 이제 연말장이죠. 연말장이 이제 다 끝나는 장입니다. 다 끝나는 장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연말에도 이렇게 박승재TV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연말에 마무리를 좀 잘해야 내년 초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잘 낼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연말을 상당히 우리가 잘 보내야 됩니다. 의미 있게 잘 보내야 돼요. 지금 현재 뭐 거래량도 많지도 않고 요즘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보여지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는 어떤 흐름이었고 이번 주는 어떤 흐름이 될지를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2월 27일이니까요. 27일, 28일, 29일, 30일 딱 4거래일 남았어요. 4거래일. 자, 올해 2021년 4거래일 남았고 2022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역전을 해볼 만한 종목이 없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이제 너무 방송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역전 노리다가 이제 계좌가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진중한 종목들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새해 어떤 종목들, 새해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뭐 미장이 안 열렸으니까 우리가 좀 여유롭게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저는 이제 김본행 칼리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철 본부장이고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카메라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딱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오시기만 하시면은 제가 뭐 다양한 내용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줄 선물이 있어요. 줄 선물 첫 번째는 뭐냐면 2021년 연말 선물. 연말 선물로 제가 뭘 드리려고 하냐면 또 간단한 겁니다. 2022년 증시 주요 이슈 캘린더 달력을 하나 드릴 텐데 뭐 달력이라고 뭐 날짜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여튼 2022년에 증시의 주요 포인트가 될 만한 주요 사건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만 미리 좀 제가 포인트 잡아놓은 거 요거 내용을 한번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뭐 다른 데다 올려드린 건 아니고 노란톡 메신저에서 올려드릴게요. 이유는 이거 뭐 올려드릴 데가 없어요. 이거 말고는 올려드릴 데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은 이제 연말 성탄절, 뉴욕 증시는 성탄절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많이 없습니다. 딱히 많이 없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는 어떻게 하느냐 많은 방법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 증시 오늘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는데 일단 유로스톡스를 한번 볼게요. 자, 유로스톡스를 보시면은 유로스톡스가 현재 유로스톡스는 장이 열렸는데 뭐 반장만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12월 24일 날 장이 열렸었고 열린 날이 이제 소폭 약세죠. 소폭 약세 마감했습니다. 약세 마감했는데 뭐 엄청 뭐 강세를 띄거나 그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래량 줄어든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보자.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 선물로 드리고 오늘 글로벌 증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 지수 전략 점검하고 그다음에 추가로는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업종 및 종목들 그다음에 남은 증시 일정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 2020년 마무리 잘 해야 되니까 증시 좀 마무리 좀 잘 하려고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 말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증시 휴장일 때 분위기 파악하는 방법. 뭐 간단합니다. 전일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휴장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유로스톡스 보거나 뭘 하면 됩니까? 지금 이 시간쯤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미 지수 선물이 열려요. 미 지수 선물은 오픈되어 있어요. 개장되어 있습니다. 미 지수 선물은 현재 개장되어 있는 게 뭐냐면 미 지수 선물이 아침부터 이제 우리나라 증시 시간에 맞춰서 같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 지수 선물 중에 나스닥이 현재 미 지수 선물,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입니다. 네. 주로 여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 주식 아무리 떨어졌어도 지수선물이 8시, 7시 넘어가지고 개장한 다음에 지수선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하락세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보통 아시아장이 먼저 리드하거든요. 아시아장이 먼저 리드하고 그 유럽장이 따라가고 미증시가 마지막에 좀 따라가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 증시 레벨이 어떤 수준인지 한번 봐야 뭘 하더라도. 자, 유로스톡스 봤는데 유로스톡스 필요 없고요. 일단은 나스닥. 일단 나스닥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스닥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증시가 기술주가 많기 때문에 기술주인데 하드웨어 테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테크가 아니라 하드웨어 테크라서 하드웨어 기술주가 좀 많은데 하드웨어 기술주가 어떤 흐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답이 나오죠. 하드웨어 기술주가 어떤 흐름이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드웨어 기술주를 잠시만요. 일단은 하드웨어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기술주들이 대부분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을 때 마이크론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라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시장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1, 2위가 전 세계 1, 2위가 다 우리나라 기업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나스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스닥이 반등이 들어왔는데 나스닥이 제가 볼 때 요 라인 고점인데 연말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전고점이 상당히 좀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인데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대형주 위주로 있는 S&P 500 같은 경우는 S&P 500 뭐 선물로 볼까요? 일단 S&P 500 선물로 보죠.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거래량 많이 줄고 있어요. 거래량 많이 줄고 있다. 거래량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죠 많이. 점점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연말증의 특징이에요. 연말증의 특징이기 때문에 거래량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든 아래든 조금만 거래량 세게 들어오면 쉽게 움직인다. 쉽게 움직이는데 대신 흔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의사결정하실 때 연말에 주로 27, 28, 29, 30 남은 사거리 있잖아요. 연말에 의사결정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연말에 종목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냥 흔드는 경우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드 아래도 흔들었다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밀다 예를 들어 하방으로 밀어요. 하방으로 미는데 한번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원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한번 세게 메이저 주체가 한두 군데가 막 이렇게 세게 매수로 들어와 버리면 떨어지다 갑자기 상방으로 가는 거죠. 상방 갔다가 이게 수준이 바뀌었나 했지만 수준이 바뀐 게 아니라 거래량이 적어서 잠깐 움직인 거고 다시 또 밀 수 있거든요. 반대로 상승도 마찬가지고 올라오고 있을 때 매도 거래량 크게 한번 터진 상황이 나와버리면 거기에 지수가 흔들렸다 알고 보니까 근데 연초에 다시 연초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에 연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노란톡에다가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노란톡에다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노란톡을 막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제가 노란톡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노란톡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노란톡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요런 거 올려주는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뭐 딱히 뭐 나쁘진 않을 거고, 근데 지수 선물 봤을 때는 플러스 나올 건 분명할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연말 연초에 왜 증시가 강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 지수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상황을 보자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스피 지수죠. 자,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이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2,900포인트, 2,835까지 깨고, 그 다음에 살짝 다시 반등 들어왔는데, 3,000포인트 이상에서 연말이 끝나면은 연초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유는 뭐냐? 3,000선 지키고, 현재 물론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죠. 전반적인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서 줄어들고 있는데, 연말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말장에서는 그래도 거래량이 막판에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배당 물량이나 이런 걸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증시가 3,000 이상에서만 버텨준다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3,100포인트? 3,100포인트까지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3,1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흐름이다. 3,100포인트까지 과연 이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연초까지는 3,100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 3,060포인트 저항대, 여기 언제냐면 8월 20일, 그 다음에 갭 떨어진 자리죠. 9월 28일에서 9월 29일날 갭 떨어진 자리. 이 자리가 일단 1차 저항 포인트니까 오늘 여기까지는 올라와줘도 상당히 좀 노력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거래량 우리나라 다시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피해점이죠. 자, 보시면 투자별 외 주체 동향을 보시면은 제가 하방이 절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제가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좀 어처구니 없는 분들 좀 많은데, 왜 하락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11월 12일, 그러니까 11월 11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죠. 11월 12일 옵션 만기일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매매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6조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6조 원 순매수예요. 6조 원 순매수. 6조 원 순매수는 뭡니까 이거? 그냥 하락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선물은 34,000개 순매수 외국인이. 야, 이거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거 매도로 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12월부터 이미 11월에 조짐이 이미 다 나왔어요. 11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제 외국인이 이미 28,000개. 2조 8천억 순매수. 그 다음에 12월이 딱 되어버리니까 완연하게 순매수 기조로 바뀌었죠. 순매수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등락 한참 보였을 때 12일까지만 보자고요. 12월 두 번째 주까지 한번 볼게요. 자, 12월 10일까지예요. 12월 10일까지 외국인 2조 원 순매수, 선물 3만 개 순매수. 자, 이렇게 되면은 하방으로 밀릴 수가 없죠. 근데 이거 보면서도 뭐 밑으로 떨어지겠다 이런 소리 하면 진짜 다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 부실 싸두고 말리면서 뭐 아니라고 설득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너무 뻔한 게 쉬운 장이었죠. 그렇죠? 너무 뻔한 게 솔직히 쉬운 장이었습니다. 많이 뻔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간 얘기를 좀 드리자면, 기간이 1월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11월까지 한번 볼까요? 11월 26일까지 보면 41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기간이. 그중에 대부분이 연기금이 좀 대부분 매도를 했네요. 연기금이 대부분 매도를 했고, 금융투자도 한 10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매도가 상당히 많은데, 연기금하고 기간이.
얘네들이 배당을 안 받고 위도우 드레싱 안 하고 할 거냐. 그러진 않는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그 생리가 그렇다. 얘네들 제가 기관에서 근무를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예. 그렇게는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3조 3천억 기관이 12월에 순매수했죠. 예. 그래서 사실상 하방 잡기는 그냥 쉽지 않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배당 때문에 좀 덤비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쌓은 선물 매도는 어차피 선물 옵션 동시만기 내년 3월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기금 같은 경우가 좀 순매수가 좀 너무 약한데, 이 부분은 좀 연기금 이제 자체적으로 좀 판단이죠. 판단인데 지수가 오르면서 이제 지수가 오르면 연기금은 더 이상 사지 못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왜냐면, 연기금이 이제 사실 이제 연기금 얘기, 기간 얘기를 좀 하자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각 자산별로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연기금 출신이라 누구보다 잘합니다만은 제일 많은 게 채권이고요. 채권이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가 넘어갈 거예요. 50에서 60% 가까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연기금이 많은 자산을 차지하는 게 주식일 수 있는데, 주식 해봐야 주식 20% 정도예요. 나머지 뭐 대체 투자, 대체 투자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SOC 투자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해외 자산, 해외 투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렇게 퍼센트가 나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은 가만히 놔두고 가격이 오르면 주식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주식이 자연스럽게 비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비중이 늘어나는 거 20%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올려야 됩니다. 매도 올려야 20% 맞춰져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내 비중은 내가 단 한 주도 안 왔어도 비중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채권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죠? 채권 같은 경우가 요즘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부평가 자산이 떨어지죠. 채권의 비중이 줄어져야 돼요. 가만히만 있어도 채권을 더 이상 사지 않아도, 채권을 더 이상 다 하나라도 안 사도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비중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채권 비중이 줄어들면 주식 비중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기금은 매수가 좀 쉽진 않다. 그냥 간단해요. 비중 바꾸면 돼요. 됩니다. 어떻게 비중 바꾸면 되냐면 자산운용위원회 열어가지고 제가 누구보다 프로세스 잘하고 있는데, 제가 출신이라서 잘하고 있는데 열어가지고 의결하면 돼요.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다? 총대 매기 싫으니까. 총대 뭐라고 해요? 총대 매기 일단 쓰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거 보고 있는 분들 또 뭐라 하니까 또 기관 투자분들 또 이런 거 보고 있을 또 저한테 뭐라 하겠죠. 이런 얘기를 다 TV 방송에 다 하냐고. 일단 안 한 이유는 총대 매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개인 위험자산 비중 들렸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욕먹는 거예요. 공무원적인 문화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공무원적인 문화예요. 공무원적인 문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뭐 연기금이 뭐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기대가 안 했고,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기대 안 했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서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좀 그래도 코스닥에 좀 세게 들어오는 게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왜도 그건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수익이 얼마나 냈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수익 안 낸 것 같은데. 일단 대주주 양도세 문제 별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대주주 양도세 문제 얘기를 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 배당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수 얘기를 하다가 또 이쪽으로 확 넘어가죠. 자, 지수 얘기 끝나고 요거 해줄게요. 지수 얘기 끝나고. 자, 지수를 추가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좀 더 보자면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우리가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50포인트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 갈지가 중요한 거죠. 103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연말 1020포인트 일단 도달할 것 같고요. 103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 방향 보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하단과 하단을 연결하는 추세 라인이 현재 형성돼 있죠. 예, 형성돼 있습니다. 형성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 하단 지지하는 형태로 현재 가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채널대를 뭐 굳이 뭐 이런 거 근데 좀 별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차트에 심취해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분들 위해서라면 뭐 예,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가겠죠. 여기까지 반등 흐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도 좀 상승 반전할 가능성, 상승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던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지수 관련주를 주고 있어야 돼요. 관련주를 매수했어야 합니다. 그거 안 했다면 답이 없는 거죠. 예. 하락할 땐 내 거 두드러 맞고 올라올 때는 내 거 안 올라가고. 이거 최악이죠, 최악. 그렇죠? 최악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했는지 반성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예. 반성을 한번 해보자. 반성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알아요. 예. 보면 압니다. 전일장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업종 중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업종이 뭡니까? 예.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실시간 이렇게 봐보세요, 한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솔직히 뭐 전업종에서 이제 현재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장이 안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업종 중에 지금 업종별 수급 동향만 보더라도요. 업종별 매매 동향 보더라도 어디가 강한지는 눈에 딱 뻔해요. 자, 12월만 딱 놓고 볼게요. 12월만 놓고 보시면은 지수가 올랐으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수 대형주 위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3조 2천억을 12월부터 매수를 했는데 대형주에 3조를 샀어요. 대형주 아닌 거는 다 한마디로 외국인이 안 샀다는 얘기예요. 기관도 3조 3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근데 2조 9천억을 대형주만 샀네요.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산 게 뭡니까? 전기전자죠. 전기전자. 여기는 거의 다 몰빵했고 완전히 거의 뭐 여기다 때려 부었죠. 기관은 약 한 1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매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이 특징적으로 화학을 많이 샀어요. 화학을. 외국인은 화학을 좀 매도했는데 화학. 근데 저는 화학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롯데케미칼 이런 거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 그 다음 이제 많이 보면 운수장비 쪽 보시면 운수장비도 현대차기아. 현대차기아.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빠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순매수였다가 순매수로 전환은 됐죠. 전환됐는데 기관에서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투자에서 많이 순매수하고 있고 연기금에서 순매수하고 있죠. 운수장비 대부분은 자동차 이쪽이니까 최근에 자동차가 3일 동안 반등을 했잖아요. 최근 3거래를 기준으로 보자면 운수장비는 외국인이 깔끔하게 순매수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도 원래는 순매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더 순매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체크포인트는 최근에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 자동차 쪽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보자면은 운수창고는 해운주도 위주예요. 운수창고 보면은 해운주, 대한항공, 화물 운송 이쪽인데 이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상당히 좀 괜찮다. 최근에 다시. 대표적인 종목이 뭐 있습니까?
표정의 종목들 뭐 많이 있죠. 예. HM이나 뭐 페노션 최근에도 상당히 좀 내용은 좋아요. 자 보시면 뭐 종목을 확 넘어가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페노션, HMM 바닥을 잡은 흐름, 살짝 올라온 흐름이죠. 그다음에 해운주 대표적 해운주 말고 이제 우수창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항공 뭐 이런 건데, 대부분 다 보합권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중에 뭐가 있었냐? 자, 금융주들이 순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죠. 특히 은행 쪽 순매수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증권, 이렇게 좀 들어왔고, 보험 매도가 있었네요. 보험 특이하네. 보험 매도네. 일단 은행, 증권 이쪽 상당히 좀 순매수 세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 물량하고 이제 이건 몇 개 있죠. 연말에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물량이다. 그래서 이쪽 위에 다른 거 갖고 있다 그러면 소외되는 거죠. 뭐 소외되는 겁니다.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저는 코스피 잘 안 해서, 그렇죠. 코스피 잘 안 하니까. 그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을 보자면, 코스닥은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기간 일주 1,000억을 샀는데, 대부분 뭘로 샀냐? 코스닥 100. 코스닥 100이 뭡니까? 외국인 코스닥 100은 매도했는데, 코스닥 총 상위 100개인데, 코스닥 100개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바이오 좀 많은데요. 일단 이쪽에 9,900억 순매수. 자, 그다음 미드, 그다음에 다양하게 오히려 이제 스몰 가면 코스닥 스몰 미드 이쪽 가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코스닥 스몰 미드 이쪽은 외국인 투자자가 진정한 외국인은 용운이다. 용운인 겁니다. 검은 머리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것도 IT 종합. IT 쪽으로 다 몰렸죠. 그렇죠? 매수가 IT 쪽으로 다 몰려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전부 다 IT. 다 몰려버렸잖아요. 한마디로 볼 것도 말 것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나마 좀 제약바이오가 기간이 좀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뭐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괜찮네요. 자, 대부분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럼 코스닥 소부장, IT 소부장을 얘기하는 거죠. IT 소부장. 코스닥, IT, 소부장 위주로 강세죠. 그럼 이제 과연 우리가 이쪽에서 종목을 갖고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드렸어요. 너무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지겨울 정도인데, 좀 지겹죠, 이제. 좀 지겨워요. 너무 많이 얘기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세게 많이 얘기 드렸던 종목을 한번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판 관련주들이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이 흐름에 맞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흐름에 맞춰서 좀 하고 있는데, 반도체 반등이 올 거라고 보고 있었고, 지수가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가 잇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삼성전자 목표가 낮췄던 모건스탠리가 모건스탠리 리포트 중에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가 있었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모건스탠리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다. 이번 또 틀릴 거다. 결국 틀렸어요. 그죠? 그때 당시 약간 좀 맞았어요. 약간 살짝 밀렸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봤을 때 원래 보통 리포트는 6개월 텀 보고 쓰는 겁니다. 결국은 틀린 거예요. 반도체가 반등했고 지수가 반등할 거다. 반도체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좀 우리가 보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잡는 게 맞는데,
수익률 게임에 재미없을 수 있다. 저희 논리는 이겁니다. 수익률 게임에 재미없을 수 있다. 물론 재밌죠, 재밌기는. 나쁘지 않죠. 8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7만 원대 7만 원 깨져서 7만 원 밑으로 끝날 거다라고 했던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삼성전자 안 된다. 근데 저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매수다. 삼성전자 기회다. 이거 두 번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이 가격. 매수다. 이거 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제일 훨씬 강한 건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할 거다. 메모리 반도체인데 당장 메모리 반도체가 괜찮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요거 못 잡아도 할 거 많다. IT 소부장이 왔기 때문에. IT 소부장이 우리가 제일 염두에 둘 만한 거,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 이슈가 있었죠. 미국에 이제 투자하겠다고, 미국에 공장 세우겠다고, 그 얘기한 뒤로, 삼성전자가 텍사스에다가 이제 부지를 보고 왔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장비를 납품할 PSK를 우리가 맨 처음 이제 공략을 했었고요. PSK를 맨 처음 공략을 했었고,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PSK 공략한 다음에 우리가 테크윈하고 DDR5 관련주들을 노렸어요. DDR5 관련 테크윈, 그 다음에 원래 신텍 대덕전자가 있는데 신텍 대덕전자가 너무 많이 부담스러우면은 제가 다른 걸 지금 노리자 해서 DDR5 관련주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보다 신텍 대덕전자가 더 갔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일단 MC넥스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카메라 모듈 쪽,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때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고, 스마트폰에도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고, 전 세계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할 때도 메타버스 XR 기기에도, XR 기기, 이렇게 오클러스라고 이렇게 쓰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카메라 모듈 무조건 잘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MC넥스를, 특히 MC넥스 때 저가였어요. 저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중이었거든요. 저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볼 만 했고요. MC넥스, 파트론, 카메라 모듈 쪽 제가 얘기 드렸었죠. 둘 다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판 관련주들 중에, 기판 중에 우리가 좀 그래도 하나를 잡아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이스페타시스예요. MLB 기판 쪽인데, 상당히 좀 쇼티지. 지금 현재 매우 적어요. 물량이 너무 적어서. 최악의 물량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판 관련주들 봐야 된다. 해서 기판 관련주들 중에서는 MLB 기판이 이스페타시스를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12월에 뜨거운 IT 전기전자 반도체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쪽 DDR5 출시에 되고 메모리 반도체 중에 DDR5가 출시되면 DDR5에 맞는 기판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만드는 기판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뜰 거다. 그러면서 FC BGA랑 FC CSP 관련 기판 관련주들, 신텍 대덕전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좀 계속 들고 있었던 삼성전기에 1조 원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6% 올랐죠. 그리고 LG노텍 BH가 애플이랑 기판 때문에 이것도 오르는 거거든요. 애플이 결국은 애플이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둘 다. 근데 애플 납품하는 회사인데 애플이 기판을 또 바꿀 거고, XR 기기 들어가면 기판이 또 다른 게 또 추가로 나올 거고, 납품할 게 좀 많아지는 거죠. LG노텍 주가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LG노텍이라고 보겠어요, 이거. 누가, 이 대형주가 이렇게 두 배를 간다고? 이거 두 배 갔잖아요, 지금. 8만 원에서 36만 원이잖아요. 현재 두 배 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두 배를 가지? 이 대형주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지수 올 때는 갑니다, 충분히. 자, 그 다음에 MLB 기판 호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이스페타시스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패키징 기판용 관련주들 중에 우리가 이 종목 우리 더 없나요? 저는 이거 못 잡아가지고 미치겠어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사실 이건 우리 노나토 메신저 회원분들한테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더 이상 이걸 알려줄 수가 없는데, 왜냐면 지금 너무 많아요. IT 소부장 종목이. 그냥 지금 종목 한 3-4개 되지 않나요? 네, 지금? 이 정도면 이제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거 어디서 또 당하고 오셨는지, 지금 막 이상한 거 들고 계시더라고요, 막. 근데, 거기 이제, 저도 이거 하나 뭐 없나요? 새로운 거 없나요? 하도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솔더볼 전문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거 이제 패키징 기판 만들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솔더볼이라고. 이거 내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림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솔더볼이라고 있어요. 이거 좀 더 노란토 보시 이제 올려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회사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 자, 회사가 뭐가 있냐. 바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이 회사, 자회사 뭐 있죠? 자회사가 덕산 네오룩스가 있죠. OLED 관련 중에. 덕산 네오룩스가 있잖아요. 덕산 네오룩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 OLED 관련인데, 덕산 하이메탈이 있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산 하이메탈이 뭐 회사고요. 덕산 네오룩스가 자회사죠. 자회사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덕산 네오룩스가 1조 4천억이에요. 지분 가치가. 1조 4천억, 덕산 하이메탈이, 얼마일까요? 덕산 하이메탈이 4천억짜리예요. 무슨 뭐 이렇게 작아. 그쵸? 근데 지분 가치만 인정받아도 이 회사는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솔더볼 쪽을 하고 있죠. 여기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볼 제조를 주요 상업으로 영위함. 그래서 했잖아요. 패키징 기판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적은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늘어나고는 있어요. 영업이익이 이제 좀 더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지분 가치로 계속 이제 많이 들어와요. 영업이익은. 그래서 이제 이 회사 당기순이익이 한 300억 정도 올해 보고 있는데 많이 는 거죠. 많이 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 4천억 되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상행메탈이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걸 눈치챘어요. 기간이 우르르 들어왔죠. 물론 이 정도 출발하기 전에 잡았으면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이미 출발하기 전에 잡는다는 거 지금 이 시점에서 IT 반도체 소부장을 출발하기 전에 잡는다? 이미 늦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다 잡았고, 우리 이미 잡고 있었고, 우리 뭐, TSK, MC넥스 파트너 다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파트너 지금 수익 시간 했고요. MC넥스, TSK, 20배타시스, 다 우리 보유 종목이에요, 전부 다. 다 보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이제 하나도 없는 분들이 이제 와서 막, 이거 지금 어떻게 들어가, 당연히 못 들어가죠. 이거 올라간 지가 언젠데, 이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에서 적도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게 아주 좋은 흐름인 겁니다. 투신에서 보고 있다. 투신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좀 길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길게는 보지 않더라도. 금융투자 단타쟁이들이 뭐 그렇다고 치지만 투신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면 좋을 것 같다. 덕산하이메탈이 이날 떴는데 이날 떠서 추격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오늘 좀 초반까지 좀 보시면 가격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숄더볼 쪽에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NK전자라고 있습니다. NK전자가 있는데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키징 전문입니다. 반도체 패키지의 본딩 와인드하고 솔더볼. 아까 솔더볼 있었죠? 덕산하이메탈. 솔더볼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쵸? NK전자.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더 좋아요. 주가는 아예 안 갔죠. 이제 제가 이런 거라도 여러분께 이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이시나요? NK전자. 솔더볼 하고 있죠. 패키징 기판 쪽, 패키징 앞으로 좋을 거라면서요. 호조 예상이 되고 있죠. 기기들이 많아지고, 전자기기들이 많아지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기판 자체가 아예 다 바뀌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NK전자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앞으로 사업도 잘 될 건데, 지금 현재 실적이 사업 잘 되는 거 반영하고 있죠. 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1분기 200억, 2분기 300억대, 3분기 400억대, 4분기는 뭐 400억대 나올 것 같아요. 400억대. 근데 그러면 그게 따지면은 1,4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이. 1,400억이 나온다.
그럼 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로 보고, 이미 1,000억은 돌파했어요, 순이익은. 600에 1,000억 넘어갔죠. 순이익이 한 1,200억 정도라고 보시면은, 1,200억, 1,300억 때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3,900억이에요. 야, PER 3배네. 너무 싸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차트상 주가도 싸요. 근데 한번 갔다가 밀린 거라, 이거는. 한번 갔다가 밀렸다는 부분이 조금 우리가 조금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 다 맞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맞으면 저항도 없고 바닥 다 졌고 실적은 폭발하는 상태인데 몇 개월 동안 아무도 눈치 못 채고 그런 종목이 어디 있어요? 다 미치지. 근데 이게 그나마 조금 더 괜찮다 보여지는데 덕산해메탈하고 NK전자 두 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NK전자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기간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접근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기간에서 매매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기간에 어차피 코스닥은 기간이 매수 안 하면 못 가거든요. 기간이 매수가 들어온 순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K전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관은 순매수를 확인하고 접근하자.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이거 또 노란톡에다가 제가 올려드려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덕산해메탈은 뭐 그냥 보셔도 된다. 지금 당장 보셔도 되는데, 자, 최근에 제가 TV 방송 유망종목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들인데, 잠깐만요. 여기다가 좀 추가할게요. 덕산해메탈. 그 다음에 MK전자. 이렇게 조금 추가를 했고요. 자, 덕산해메탈이, 수치가 12%거든요. 안 되겠네. 덕산해메탈, 종가에 샀어야 되겠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에 샀었어야 되는데, 동시호가가 12% 상승이네요. 추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내용을 좀 올려드릴게요. 추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10% 어제 한번 이렇게 세게 밀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세게 밀었는데, 이거 어떻게 또 추격합니까? 추격 못하죠. 이러면 뭐, 그냥, 쳐다봐야 돼요. 닥쳤던 지금 쳐다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한번 눌릴 기회가 올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QSI를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보고 있는데 QSI는 조금 시간이 좀 눌림목 조정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판 관련주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시그매틱스도 제가 지난주 주중에 얘기 드렸는데 노란톡 메신저 상에서 TV 방송에서는 얘기 드렸긴 했어요. 수요일날 드렸을 텐데 여러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요일날 방송했었거든요. 이 방송을 그대로 했었어요. 근데 시그매틱스가 바로 올라버린 바람에 말만 하면 무조건 급등해요. 요즘에 말하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일단 급등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매틱스 기판 관련주가 끝나서 이제 더 이상 기판 관련이 없는 줄 알았더니 덕산해메탈이 있었습니다. 근데 덕산해메탈 오늘 너무 떠서 시작할 것 같아서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매드팩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드팩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드팩토 JP모가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보고 있으니까 뭐 그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KNS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두 종목만 현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볼만한 종목들 중에 CS 관련주 중에 CS가 이번에 이제 그 구글이랑 전부 다 빠진다고 하죠. 구글이랑 애플이랑 다 CS 층을 안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뭐 동무대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제일 클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뭐 CS 가서 뭐 자랑하겠습니까? 당연히 폴더오픈 자랑하겠죠. 그럼 파이테크닉스를 볼 수밖에 없다. 파이테크닉스 눌릴 때 들어가면 될 거다. CS 관련주이고 그 다음에 폴더블폰 내부 힌지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실적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죠. 왜냐면 요즘 폴더블폰 잘 팔리니까. 그렇죠?
진짜 막 순식간에 확 늘어나잖아요, 지금. 예. 매출액 보세요. 거의 천지개벽 수준이에요. 그죠? 예. 아니, 올해 300억대, 분기 300억대밖에 매출 못하던 회사가 3분기 폴더홈프 팔리기 시작하니까 1600억. 뭐, 이 다음 뭐 얼마 팔 것 같아요? 3천억? 예, 2천억, 3천억 보고 있습니다. 4분기. 그 정도 화끈해요, 지금 현재. 예. 파이테크닉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막날이니까, 마지막 이제 장하는 날이니까, 27, 28, 29, 30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8일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 28일 날이 배당을 받으시려면, 배당주 마지막 매수일입니다. 매수해서 29일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할 건 목적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주주분이 계시다면, 돈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려면 오늘 다 팔아야 돼요. 28일까지 팔아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 29일이 배당락입니다. 29일이 배당락. 배당락이다.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 노란톡 메시지 또 올려드릴게요. 노란톡 메시지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다음 배당주 제가 다 얘기 드렸죠? 배당주 뭐뭐 봐야 될지. 배당주 뭐뭐 봐야 되는지 얘기 드렸는데 실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동부건설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배당까지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6%인데, 6% 배당 6% 주는데, 배당 수익률이요. 메리츠화재도 충분히 올라왔죠? 거기서 배당 수익률 4, 5% 줍니다. 충분하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쌍용 CM이 배당 수익률 5, 6% 주는 회사입니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지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우리 노아톡 메시지 보유 종목은 또 KB금융도 있는데, 그것도 한 3, 4% 줍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까지 우리 다 완료한 상태다. 그래서, 배당까지, 우린 배당 받을 겁니다. 왜냐면 배당을 받냐 안 받냐 뭐가 중요하냐면 연초에 당연히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를 판단해야 돼요. 배당락 된 거 얼마나 빨리 회복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배당을 받고 배당락 된 거 회복해버리면 끝난 겁니다, 다. 그러면 이제 배당 투자는 성공한 거예요. 우린 배당 투자, 자금 크신 분들 위한 배당 투자도 이미 다 성공한 상태다. 그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이 크게 이제 연초에 안 밀린다면, 충분히 우리는 다 성공한 그런 상황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전부 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배당 투자다 아직도 보고 있다. 지금 보셔도 돼요. 지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셔도 상관없어요. 쌍용 CN이, 동부건설, 메리츠화재, KB금융 다 괜찮아요, 다. 다 괜찮고, 효성도 괜찮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효성. 자, 이제 방송 끝났는데, 효성, 지난주 금요일로 올랐잖아요, 4%. 효성도 많이 준다. 자, 방송 끝낼 때 됐는데, 방송 끝낼 테니까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보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야 나머지 얘기 다 해드리니까. 나머지 얘기까지 빨리 해드리려고 하는데, 종목도 많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또. 우리 종목 맨날 올라.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수요일날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